두 번째 이야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뭐 애플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현대기아차, 애플. 사실은 이제 이거는 꼭 애플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뭐 애플에 목매고 있었냐?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애플하고 협업하자는 얘기 뭐 검토하고 있다가 뭐 한다더라, 며칠 날 사인한다더라 그러다가 아니라고 충격 맞은 거지. 애플이 아니라도 현대기아차에 갈 길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애플은 또 뭐 여기도 컨택해보고 뭐 안 되면 여기도 컨택해보고 막 이런 단계잖아요. 네. 현대 기아차의 앞날이 굉장히 궁금하죠. 이 애플과의 협업 문제가 온 나라를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애플과의 협업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의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애플과 손을 잡으면 폭스코처나 헤게모니를 다 뺏길 거니까 오히려 깨진 게 잘 됐다라는 얘기까지 정말 국내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지금 변화를 전체적인 판을 좀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게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뭐 현대기아차가 애플이랑 뭐 한대 안 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흐름적인 큰 그림을 한번 좀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어제까지 현대기아차 어떻게 갑니까? 글로비스는요, 위아는요, 만도는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그 답변해 드리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은 보니까 현대차가 3.5% 올랐어요. 위아 5%, 만도 3.8% 한숨 돌렸거든요. 오늘 또 밀렸으면 또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지금 이제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실지 뭐 안 들었지만 저희가 대충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 말씀해 주셨네.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애플과 계약을 했다. 애플과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될까요? 그러게. 그 애플이 일단 갑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저는 반대예요. 아, 그래요? 현대기아차가 갑이었을 거예요. 하면? 네, 애플이 을이었을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 지금 꿈꾸고 있는 애플카 있잖아요. 애플카가 어떤 거냐면 이 학습 능력을 가진 AI를 딱 통해서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애플카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자율주행이 애플카의 목적이고 애플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호시탐탐 이제 자동차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애플이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게 된 게 이 테슬라라는 존재가 너무 무섭게 치고 나가는 거죠. 네. 이걸 가만히 있다가는 테슬라한테 이 시장을 전부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애플에서는 진짜 똥줄이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애플카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선 건데 테슬라는 그동안 판매했던 모든 차량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뭐 아시아에서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있고 중국 뭐 아프리카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참 많아요. 테슬라. 네. 그러면 이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들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는 도로의 세부적인 사정, 그리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돌발 변수, 이런 운전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누적이 돼서 지금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간다고? 네,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게 자율주행이 되려면 각 도로에서의 운행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이 테슬라의 운행 데이터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성도 쏘고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사셨어요? 그게요. 위성도 쏘고 있는데, 이게 5G의 끊김을 막기 위해서 매주 이제 저궤도 위성을 좀 쏘고 있거든요. 테슬라에서는. 네. 저궤도 위성을 쏘면서 5G 저궤도 통신망을 이용해서 5G의 보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거의 완성됐다라고 보여져요. 테슬라가 지금 꿈꾸는 자율주행은 거의 완성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완성차 빅5의 주가가 빅5의 주가를 다 합쳐도 테슬라의 주가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테슬라가 압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의 끝판왕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뭐, 시청자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5년 정도에, 본다라고 하면 어떤 자동차를 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자동화돼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이런 자동차를 사실래요? 안 그러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졸린 눈을 부비면서 직접 운전해야 되는 그런 차를 살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차를 사실래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하늘 나는 자동차도 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될 겁니다. 저는 자율주행 그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아마 뭐니 해도 그 프린터기라든지 스캔이 되는 복합기가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캐논 사야겠네. 자율주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사무실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냥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사무적인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복사도 해야 될 거고 뭐 스캔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프린터도 해가지고 뭐 외부에 전송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에 뭐 그 복합기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네. 일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옆길로 세지 말고 어쨌든 네, 다시 자동차 자율주행으로 업체들이 와서.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이고 이 플랫폼 회사들 역시도 이 테슬라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모든 앱들이 스마트폰에 다 집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앱이 다 그 자동차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보다 뒤처진 대형 IT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 협력이 없이는 지금은 도저히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테슬라를 좀 흉내를 내면서 그나마 주행 데이터를 그나마 의미 있게 수집한 회사가 어딜까요? 그나마 좀 테슬라를 한번 따라잡겠다고 한번 발빠르게 그래도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 회사. 뭐 폭스바겐 이런 데 아니에요? 바로 네. 현대기아차예요. 현대기아차가 두 번째로 운행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GM이 따라왔고요. 예. GM이 그래도 현대기아차를 뒤따라왔는데 한 2, 3년 정도 데이터 수집이 늦다라고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 갈 길이 멀어요. 이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한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협력하자라고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구글은 포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런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향후 6년간에 포드한테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줄게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개념인 거고 뭐 아무튼 애플 같은 경우에도 분명 어느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기업 그 협력이 없이는 애플 역시도 이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본다라고 하면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면 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좀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대기아차 대신에 일본 업체들이 될 것이다고 하는데 일본은 전기차와 관련된 전용 플랫폼이 없습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술 개발을 좀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좀 글로벌 트렌드 못 따라왔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은 글쎄요. 전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 전용, 그러니까 eGMP 같은 이런 전용 플랫폼도 없는 일본 차를 선택한다? 네. 이거는 좀 저로서는 좀 애플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인 거고. 그렇지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선택지가 많아요, 사실. 애플이 아니더라도 구글이랑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아마존이랑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과 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되다.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게임은 분명합니다. 현대기아차가 갑이고요. 애플이 을이에요, 지금. 애플은 무조건 그 누구와는 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갑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M에게 이제 같이 자율주행 개발해보자라고 하면서 GM에게 투자한 규모가 2조 달러거든요.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난번 한차 애플카 뉴스가 나왔을 때 애플이 기아차에 투자한다는 규모가 4조였어요. 이것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대기아차가 GM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런 거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도요타라든지 닛산 이런 애들이 자동차 감상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 이거 우리네 자동차 현대기아차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현대기아차로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협상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의 비밀 우선주의 성격상 지금의 이슈가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현대기아차는 애플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여유를 가지고 지금 하락을 웃고 계셔도 됩니다. 웃고 계셔도 되고, 지금 안 갖고 계신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입질하셔야죠. 입질하셔야죠.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사겠습니까? 주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가는 빠지면 빠진다고 못 사고, 오르면 오른다고 못 사는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현대기아차는 제가 볼 때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쫄지 말고 타게 네. 여유 있게 웃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의 생태계가 바뀐다. 빅픽처를, 큰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고, 한국에서만 이게 비즈니스가 되면 빅픽처가 아니잖아요. 그죠? 큰 그림이니까 글로벌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뭐가 궁금해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혜진님은.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대차는 이 글로벌 자동차의 변화에 앞단에 서 있다,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현대차든 기아차든 모비스든 글로비스든 위아든 만도든 흔들리지 말고 가시는데,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다는 못 사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금 왜냐면 그 엊그저께 이게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 다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그냥 기술적 지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올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니까 막 또 오늘같이 올라간다 해서 덥석 사지 마시고 어떨까요? 분할 매수, 이럴 때 분할 매수 하는 거거든요. 예. 분명히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달 전이라는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음봉이 생길 때마다 종가에 매수한다 생각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오늘 음봉이 나네? 라고 하면 종가에 내가 사고 싶은 수량의 한 10%를 사고, 그리고 다음에 또 봤을 때 또 음봉이 날 때 종가로 10% 사고, 아마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요. 네. 준영님 궁금하실까 봐 제가 딱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뭐 사야 돼?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글로비스 뭐 여쭤봤고요. ETF 좋죠. 자동차 ETF인데 현대차 ETF도 있나? 현대차만 딱 뭐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동차 ETF 뭐 2차전지 ETF 이런 거 있죠. 자동차 ETF도 뭐 좋겠네요. 현대차 ETF가 있는지는 뭐 저도 ETF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좋은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하루만 보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하루에 막 그렇게 올랐다 떨어지니까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긴 흐름으로 봐라, 자동차는. 네.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전쟁을 이끄는 장수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각 전투적이 막 여러 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겨야지, 전투에서 백날 이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전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판을 읽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한 거지, 개별적인 전투 싸움에서 진을 뺄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애플 이슈는 한낱 그 자동차 업계에서 지나가는 그냥 전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판을 읽어야 됩니다. 판세를 다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플카 이슈 이거 지나고 보면 아마 저때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꼭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애플 이자들이 말이야, 쥐들이 갑이야, 을이야,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항상 냉철해야 된다. 그죠? 뭐, 갑이든 을이든 애플이든 뭐 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의 미래 어디에 살 것인가를 중요하는 거고요. 현대차 임원들이 사가지고 뭐 몇억 얼마에 팔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네, 그런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나가는 얘기고요. 뭐 정말 부도덕한 행위를 CEO가 했다. 그건 중요하죠. 그렇죠? 어느 기업의 CEO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 몰래. 그거는 기업 정말 다시 팔거나 고민해봐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가지상사. 그게
전쟁터에서는 상사 늘 있는 일이다, 그죠? 네. 백전백승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 스몰 전투에서 백전백승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밀리고 밀렸다 하면서 큰 전투에서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면서 적의 목을 확 끊고 그죠? 인천 상륙작전하고 확 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계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워낙 지금 거물이 됐어요. 워낙 지금 거물이 됐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 반 테슬라 진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가 지금 포인트예요. 이게 반 안드로이드와 반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진 거랑 그렇죠. 좀- 예, 예. 그죠? 네. 애플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제 앱스토어를 이제 iOS하고, 네. 만들었듯이 그러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이 그렇죠,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 테슬라 진영에 맞서가지고 반 테슬라 진영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기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네, 좋습니다. 자, 현대기아차 얘기를 했고요. 현대기아차 애플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의 생태계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얘기예요. 거기는 이제 모빌리티라든지 뭐 플라잉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렇습니다.